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내 땅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실제 있었던 한 사건, 이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내 소중한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땅을 가져간다니? 이게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김철수 씨가 처음 뱉은 말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 갑자기 관광단지로 개발된다는데 제시된 보상금은요? 글쎄, 시세의 70%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바로 이날, 이 충격적인 통보가 아주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이 등기 우편 한 통 때문이었어요. 지자체에서는 이건 공익사업입니다 하면서 김씨 땅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김씨 입장에서는 제시된 보상금이 터무니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이 돈 받고는 못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싸우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자, 여기서 김 씨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기로 한 거죠. 뭐랄까,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플랜 B까지 생각한 아주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명확하죠? 첫 번째 싸움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이 사업,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예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사업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었죠. 그래, 만에 하나 땅을 뺏기더라도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자.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밀어붙인 겁니다. 물론 김 씨는 이 사업이 진짜 공익을 위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따져묻기도 했어요. 하지만요, 김 씨가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칼은 바로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그냥 좀 지나다녔다고 해서 멀쩡한 내 땅을 도로라고 해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땅값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이건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나중에 판결을 뒤집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 안 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결국 김 씨는 법정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아니, 소송을 하려니까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부터가 막막한 거예요. 지방위원회, 중앙위원회, 아니면 사업하는 회사.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절차의 시작이었죠. 자,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이어졌고요.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의 승리, 그리고 하나의 패배. 정말 말 그대로 희비가 엇갈린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싸움,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땅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이 싸움에서는 패배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사업 취소 소송은 졌지만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두 번째 싸움에서는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와, 대단하죠? 결국 김 씨는 땅은 잃었지만 보상금을 제대로 받아내는 돈의 전쟁에서는 이긴 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법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판결을 가른 두 가지 핵심적인 법률 포인트를 아주 쉽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원처분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송을 할 때는 이의 신청하고 나서 나온 결과에 다 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보상금을 결정했던 그 원래의 처분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보상금 잘못 계산했으니 올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게 맞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황평가 원칙이라는 것과 그 예외 조항입니다. 보통 보상금은 지금 현재 그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도로값으로 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김 씨가 자기 땅을 자, 여기 마음껏 도로로 쓰세요 하고 공짜로 내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좀 지나다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땅값을 3분의 1로 깎아버리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로 이게 보상금을 올려주라는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상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단계,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보세요. 내 땅이 혹시 김 씨처럼 사실상 도로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헐값에 매겨지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거 기간 놓치면 끝이에요. 기한이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90일 또는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다시 제대로 감정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이것 하나를 놓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상금이 나오면요. 이걸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수령 서류에다가 반드시 이 문구를 적어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 8글자요. 만약 이 문구 없이 그냥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네, 저는 이 금액에 동의합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송을 할 권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공익사업,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 제도가 강력하다고 해서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 김 씨의 사례처럼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떠셨을까요? 그 진정한 가치를 지켜낼 방법을 이제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든든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